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인 SNS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SNS 광고 마케팅에서 메타 매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강은 난이도 상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율이 38%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 소개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스레드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VR과 AR 기기를 만드는 오큘러스를 인수하여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요. 광고 집행은 메타 비즈니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화입니다. 영향력을 뜻하는 인플루언스와 개인을 뜻하는 ER이 합쳐진 합성어이고요. 영향력 있는 개인을 활용하여 입소문으로 브랜드나 제품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페이스북은 관계 중심이지만 인스타그램은 경험 중심인데요. 이러한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메타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의 2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콘텐츠와 광고, 커머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입니다.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만약 메타 비즈니스가 아닌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스북 프로필 계정과 개인 광고 계정 생성입니다. 개인 계정은 자신의 실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여서 아이디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인스타그램 지면에만 노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인스타그램에서 모바일에서는 별도로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 생성하기입니다. 메뉴에는 사용자 계정 데이터 소스, 등록 통합, 청구 및 결제, 보안센터, 요청 알림, 비즈니스 정보, 설정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설정 세팅하기인데요. 먼저 사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 들어가서 사용자 사람에서 초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람을 추가할 수 있고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걸 승인하고 추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개인을, 파트너는 대행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설정입니다. 좌측 메뉴 사용자의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소유권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다음에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주의 페이지 연결을 위한 권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만들면 페이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과정을 메타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메타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메뉴에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추가, 새 페이지 만들기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NS 광고 마케터라면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페이지 추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계정 설정인데요. 처음 비즈니스 관리자 내에 광고 계정 1개만 설정하게 됩니다. 정책 위반 사항이 없으면 계정 생성 한도를 5개까지 늘릴 수가 있고 최대 25개까지의 광고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계정 추가 방법은 광고 계정 추가에 들어가시면 기존 광고 계정을 이동할 수가 있고 광고 계정 액세스 권한 요청을 한 후 새 광고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광고 부가가치세 설정하기입니다. 메타에서 설정한 광고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 될 경우 별도의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광고비 100만 원을 집행하게 됐을 때 110만 원의 카드 요금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광고주에 한해서 부가세 없이 100만 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뎁스는 광고 관리자, 광고 계정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설정을 하시고 청구 및 결제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타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가시면 해당 메뉴에서 청구 및 결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계정 연동 및 앱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계정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광고 세팅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려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메타 광고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광고 관리자에 접속을 하여 광고를 생성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메타에서 광고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설정에서 구매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광고 세팅 순서를 먼저 보면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순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생성하고 광고 관리자에 접속하게 됩니다. 광고를 생성하고 광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생성에서는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고 광고 세트를 설정하고 광고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캠페인을 설정할 때 제한되는 내용인데요. 보유 가능한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 광고는 최대 5,000개까지 가능하며 1,000개 미만의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광고 세트는 최대 50개까지의 광고만 포함합니다. 계정 관리자가 할당된 경우 캠페인과 광고 세트는 10,000개까지 보유가 가능하고요. 광고는 50,000개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캠페인 설정에서 구매 유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예약이 있는데요. 경매는 다이내믹 입찰 방식을 의미하고 성과에 따른 노출을 의미합니다. 이는 천회당 노출 비용인 CPM 방식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은 예약입니다. 예약은 지정된 CPM 금액 한도에서 광고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광고 그룹의 광고 형식에서 보여지고요. 이미지 또는 슬라이드, 동영상, 스토리 슬라이드 등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2가지는 선택 가능한 캠페인 목표가 다른데요. 경매는 캠페인 목표 전부 가능하지만 예약은 인지도, 트래픽 참여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경매, 예약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매는 메타의 표준 광고 방식입니다. 1예산 1,000원부터 가능하고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PM, 즉 노출당 비용은 비싸고 CPA, 전환당 비용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빈도 설정은 도달 목표 설정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약입니다. 예약은 동일인에게 주당 1, 2회로 빈도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정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요. 최대한의 노출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PM은 저렴하고 CPA는 비싸다는 특징이 있고요. 빈도 설정은 모든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캠페인 설정에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해 볼 건데요. 캠페인 목표는 크게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도는 많은 사람에게 대규모로 광고를 노출하는 데 유용한 캠페인인데요. 예를 들면 새로 런칭한 브랜드 홍보에 유리합니다. 트래픽은 랜딩 페이지의 트래픽을 늘리는 데 유용한데요. 웹페이지로 방문을 유도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참여는 원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타겟에게 노출할 때 용이합니다. 팔로워 증가나 좋아요를 늘릴 때 많이 활용하는 캠페인입니다. 잠재 고객 캠페인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만드는 데 유용한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 많이 활용하는 캠페인입니다. 다음은 앱 홍보인데요. 앱 내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설치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입시키는 캠페인입니다. 말 그대로 앱 설치를 유도할 때 활용하는 캠페인입니다. 마지막 판매 캠페인입니다. 판매 캠페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타겟에게 노출시키는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면 전환이나 카탈로그 판매 유도를 할 때 활용하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광고 최적화 기준이 링크 클릭이라서 CPC가 가장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캠페인 설정 후 A/B 테스트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설정이 가능한데요. A/B 테스트란 서로 다른 광고의 성과를 비교하여 가장 성과가 좋은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광고 세트가 2개 이상인 경우 광고 세트 전반의 캠페인 예산을 자동으로 관리하여 캠페인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세트 설정하기인데요. 첫 번째는 전환 설정입니다. 전환 설정을 바탕으로 적절한 광고 노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 대상으로 실시간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위치는 웹사이트, 앱, 메시지 앱, 인스타그램 프로필 등 비즈니스 도달 목표 또는 성과 측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전환 위치를 선정한 후 광고 세트에 들어가서 전환 항목에서 전환 위치와 성과 목표 또는 전환 목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목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랜딩 페이지 조회 극대화는
웹사이트 또는 인스턴트 경험 조회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링크 클릭 수 극대화는 링크 클릭할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웹사이트 조회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링크 클릭만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일 고유 도달 극대화입니다. 1일 고유 도달 극대화는 최대 하루 한 번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노출수 극대화는 동일한 광고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출수 극대화는 빈도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동영상을 15초 이하로 시청하는 시청자를 맞춤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연속 2초 조회 극대화입니다. 동영상을 2초 이상 조회할 만한 사람들에게 위주로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 시청자의 규모를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환수 극대화는 웹사이트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값 극대화는 구매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값 극대화는 활성화 충족 요건을 달성하여야만 노출이 가능한데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값 극대화 활성화 충족 요건은 4가지입니다. 최근 7일간 API나 메타픽셀, 메타 SDK가 연결된 개별 가치가 2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앱 추적은 최근 7일간 연결 구매가 15회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웹 추적은 최근 7일간 연결 구매가 30회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판매 목표 캠페인의 경우는 통합에 연결된 제품 카탈로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충족 요건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는 여러 개의 이미지나 동영상 혹은 기본 문구가 준비되어 있으면 크리에이티브 성과를 비교하여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을 토대로 타겟에게 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광고 소재의 크리에이티브 소스에서 카탈로그 메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일정입니다. 1일 예산, 총 예산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1예산은 하루에 정해진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고 총 예산은 주어진 기간 내 예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 예산이 정해진 경우에는 총 예산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예산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타겟 관리입니다. 타겟 관리는 위치, 최소 연령, 언어, 지역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역 비즈니스에서는 매장이 너무 먼 경우에는 노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타겟팅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타 알고리즘을 통해 기본 타겟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타겟을 검색하는 옵션을 의미하는데요. 상세 타겟팅은 5번 이외에 가능한데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심사, 행동 등을 바탕으로 핵심 타겟을 최적화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출 위치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 페이스북 메신저에 노출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은 타 웹사이트나 타 앱에서 나타내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를 설정하면 효율이 가장 잘 나올 만한 위치에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이러한 것은 수동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정 운영 체제 혹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유저에게만 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출 위치에 대한 비즈니스 화면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에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각 지면에 페이스북 피드, 프로필 피드 또는 스토리 릴스 같은 지면을 따로 체크하여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적합성입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콘텐츠 및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차단 리스트를 만들거나 특정 콘텐츠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차단 리스트를 만들고 콘텐츠 유형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차단 리스트 만들기는 자산, 차단 리스트에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차단할 주소는 최대 10,000개까지 가능하고 텍스트 형식이나 CSV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 프로필, 오디언스 네트워크에서 URL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유형 제외입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트림, 모든 동영상을 제외할 수가 있고요. 이는 퍼블리셔 리스트에 없는 페이지나 프로필이 게시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릴스의 모두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OX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광고 관리자만 가능하고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콘텐츠 기능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콘텐츠 관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는 비즈니스 관리 지원을 위해 대행사나 마케팅 파트너를 추가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메타 비즈니스에서는 대행사나 마케팅 파트너를 추가할 수가 있었죠.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도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죠. 다음 문제입니다. 캠페인 목표 중에서는 트래픽 앱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타겟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트래픽은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이라고 하였고, 위 설명은 목표 중에서 앱 홍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환 목표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메타픽셀 혹은 SDK가 설치되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에서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계정은 광고가 노출될 때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설정하는 메뉴를 말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하려면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스북 페이지의 설정, 인스타그램에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설정 메뉴입니다. 광고 설정 메뉴는 광고 형식 메뉴라고도 하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소스와 형식을 선택하여 광고 만들기를 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이러한 광고 설정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설정의 세부 메뉴에는 크리에이티브 소스와 형식 메뉴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소스 메뉴에서는 수동 업로드와 카탈로그 메뉴가 있습니다. 수동 업로드 메뉴는 이미지 소스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카탈로그 메뉴는 커머스에서 등록된 카탈로그나 샵에서 제품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광고 세트 단계에서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활성화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형식에서 유연한 메뉴인데요. 유연한 메뉴는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형식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메뉴에서는 나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슬라이드 메뉴에서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컬렉션 메뉴인데요. 컬렉션에서는 릴스 등의 전체 화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이미지나 동영상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렉션 메뉴에서도 카탈로그 메뉴와 동일하게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꺼주셔야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유형에는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슬라이드 광고, 컬렉션 광고가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와 동영상 광고의 텍스트 권장사항을 보면 문구는 125자, 제목은 27자, 설명 27자입니다. 이와 다르게 슬라이드와 컬렉션 광고를 보면 문구는 125자로 동일하지만 제목은 32자, 설명은 18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컬렉션 광고에서는 문구 125자, 제목 40자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기술 요구사항도 간단하게 훑어볼 건데요. 이미지 광고의 경우 최대 크기는 30MB고 최소 사이즈는 600x600 픽셀입니다. 동영상 광고의 경우 최대 크기는 4GB로 최소 사이즈는 1080x1080 픽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의 최대 길이는 피드 스토리 60분, 릴스 15분, 인스트림은 PC에서는 15초, 모바일에서는 10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은 인스타그램 기준이며 페이스북은 조금 더 관대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광고입니다. 슬라이드 광고는 최대 크기 30MB, 동영상의 경우 4GB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수는 최대 10개까지입니다. 다음은 컬렉션 광고의 요구사항인데요. 최대 크기는 이미지 30MB, 동영상 4GB로 동일하지만 인스턴트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4가지에 대해 텍스트 권장사항,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 유형에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에서는 페이스북은 문구와 이미지 순이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지 문구 순서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더 많은 이미지 혹은 영상을 보여주는 광고 형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컬렉션에서는 메인 이미지 또는 동영상 아래로 추가로 4개의 서브 이미지나 동영상이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카탈로그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스턴트 경험을 설정하여 노출이 가능합니다. 인스턴트 경험은 이미지 또는 동영상, 슬라이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웹사이트 전용 광고 웹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출 위치 자산 맞춤화입니다. 노출 위치 자산 맞춤화는 노출 위치에 적합하게 크리에이티브 자산을 맞춤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노출 위치 자산 맞춤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일부 목표 사용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인지도, 참여, 앱홍보 또는 판매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형식이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이 형식은 컬렉션 형식을 말합니다. 기기 유형별로 광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모바일과 데스크톱에서 서로 다른 자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행동 유도 버튼도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타겟 구매, 저장, 지금 전화하기 등의 CTA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페이스북 도구도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광고, 페이스북, 샵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노출 위치도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페이스북 그룹 노출 위치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공감, 댓글, 공유를 복제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노출 위치 자산 맞춤 설정을 사용하여 광고를 복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랜딩 페이지인데요. 랜딩 페이지는 웹사이트 이외에 메신저나 전화 걸기 등 다양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랜딩 페이지에는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인스턴트 경험, 웹사이트, 페이스북 이벤트, 전화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경험에는 텍스트 권장 사항을 알아보면 신규 고객 확보, 스토리텔링, 제품 판매, AR 경험, 맞춤 인스턴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턴트 경험은 메타 내부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는 전체 화면으로 열리고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거나 제품의 서비스를 강조하는 경우 사용이 됩니다.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링크로 연결되는 기본 링크를 말하는데요. 전화번호, 왓츠앱 등을 추가하여 내부 브라우저의 랜딩 페이지 하단에 버튼을 노출시킵니다. 페이스북 이벤트는 텍스트 권장 사항은 따로 없는데요. 이는 행사나 이벤트 참석자 모집에 효과적이고 별도의 사이트는 불필요합니다. 전화 걸기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입니다. 언어는 다른 언어 버전으로 현지인에게 광고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48개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한다면 타겟의 기본 언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적인데요. 추적은 광고 전환 추적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이벤트는 메타의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는 도구인 메타픽셀을 통해 광고 성과를 추적하는 기능인데요. 만약 기존에 픽셀을 설정해 놓았다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광고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추적 도구에는 메타픽셀, 메타 SDK, 전환 API, 오프라인 API가 있는데요. 먼저 메타픽셀은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소스 코드입니다. 장점은 알맞은 타겟 생성이 가능하고 유입된 타겟의 행동 분석이 가능하고요. 전환 최적화를 통한 성과를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픽셀이 아주 중요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 SDK입니다.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인데요. 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측정하여서 광고에 반영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다음은 전환 API입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서버, 웹사이트, 플랫폼, 앱, CRM의 마케팅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에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오프라인 API인데요. 오프라인 API는 오프라인 이벤트 데이터를 메타의 광고 시스템에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는 매장에서 확보한 데이터인 이메일이나 핸드폰 등을 메타의 양식에 입력하여 전환 성과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메타 광고 관리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 관리 전략은 이렇게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 폴더의 관리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A/B 테스트, 세 번째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네 번째는 자동화 광고 옵션, 마지막으로는 광고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폴더 관리 방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광고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폴더별로 폴더의 구조를 조직화하여
광고 캠페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 개의 세트를 생성하고 싶다면 만들어진 광고 세트를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류 기준을 보면 캠페인 유형별로, 제품군별로, 타겟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캠페인들 중에서 유사한 캠페인을 폴더별로 정리하여서 성과를 비교하고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A/B 테스트인데요. A/B 테스트는 동일한 캠페인 내에서 2가지 이상의 광고 성과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겟, 소재, 문구 등이 있습니다. 생성된 세트의 타겟이 동일하여야만 공정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균등 분배되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산이 100만 원이라면 세트당 50만 원씩 분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메타의 권장 테스트 기간은 평균적으로 4일이지만 목표나 업종에 따라서 많은 전환율을 필요로 한다면 12일 테스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과 분석은 ROI, 클릭률, 전환율 등을 통해 최적화 조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메타의 자동화 예산 배분 옵션으로 각 광고의 세트 간의 예산을 유동적으로 배분하여서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옵션을 선택한 경우엔 광고 세트에서 예산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성과의 광고 세트에 자동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예산 한도를 걸어두어서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메타 어드밴티지의 기타 옵션들인데요. 여기는 자동화 광고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자동화 광고 옵션인데요. 예산이나 노출 위치, 타겟, 크리에이티브, 랜딩 페이지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랜딩 페이지 자동화는 현재 미국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 테스트는 성과가 좋은 옵션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며 비활성화가 가능하고요. 자동화 옵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고 최적화 전략입니다. 광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겟층, 배치 위치, 시간대 등 다양한 요소를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최적화의 이점은 머신러닝을 통해 웹사이트의 방문 가능성이 큰 핵심 타겟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달성이 가장 쉬운 것은 인지도 캠페인이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판매 캠페인입니다. 관심사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타겟을 세분화하고 타겟 설정을 정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시간대를 분석하여 타겟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맞춰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 전략입니다. 특정 목표에 따라 입찰 방식을 조정하는 전략인데요. 입찰 유형은 지출 기준 입찰, 목표 기준 입찰, 수동 입찰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출 기준 입찰은 예산 한도 내에서 결과나 가치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목표 기준 입찰은 달성하려는 비용 또는 가치를 설정하고 최적화 예산을 추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동 입찰은 목표 기준 입찰과 광고 경매에서 입찰 가능한 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메타의 입찰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광고는 실시간 경매 시스템을 통해 경쟁 입찰하는 방식인데요. 경매의 승자는 총가치가 가장 높은 광고에게 돌아갑니다. 총가치는 입찰가, 추산 행동률, 광고 품질 이 3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추산 행동률이 뭐냐면 특정 사람이 광고에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광고로부터 전환되는 행동의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메타 광고 관리의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타겟 관리 전략입니다.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 타겟인 코어 오디언스, 맞춤 타겟인 커스텀 오디언스, 유사 타겟인 루커라이크 어디언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 타겟은 연령, 지역, 관심사 등 캠페인 목표에 따른 광고 노출 대상으로 광고 세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맞춤 타겟은 넷소스 또는 메타소스를 통해 우리 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이미 알고 있는 기존 고객으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광고 관리자의 타겟에 들어가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사 타겟인데요. 유사 타겟은 기존 고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 고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 타겟과 동일하게 광고 관리자의 타겟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 만들기 응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메타 비즈니스 화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맞춤 타겟에 들어가면 맞춤 타겟 소스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넷소스 그리고 페이스북 소스가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소스는 현재 메타 소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넷소스와 메타 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넷소스는 고객 리스트, 웹사이트,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를 의미합니다. 메타 소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동영상, 인스타그램 계정, 잠재 고객용 양식, 이벤트, 인스턴트 경험, 페이스북 페이지, 쇼핑, 페이스북 내 품목, 증강현실 등이 있습니다. 맞춤 타겟은 한 광고 계정당 최대 500개까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최대 180일 이내의 방문자에게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일에서 30일 이내에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을 리타겟팅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 고급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객 리스트인데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직접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타겟팅입니다. 여기서 만약 광고주가 직접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 고객 DB를 퍼스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인데요. 특정 동영상을 시청했던 사용자를 맞춤 타겟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 시청한 사용자의 콘텐츠 관심사를 파악하고 재참여를 유도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상호작용한 사람들,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댓글을 남겼다든지 공유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용자들을 해당 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로 타겟팅합니다. 다음은 앱 활동입니다. 로그인이나 특정 제품 조회, 장바구니 추가 등과 같이 특정 앱 내에 활동을 한 사용자들을 타겟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SDK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사람들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앱 활동은 최대 180일 전까지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맞춤 타겟 제외 전략입니다. 광고를 너무 오래 할 경우 빈도수가 올라가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미 전환이 완료된 사용자, 기존 고객 등을 맞춤 타겟에서 제외하여 광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타겟인데요. 기존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행동별과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잠재 고객층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 타겟은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타겟의 경우에는 규모 1에서 10%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는 1000명에서 5만 명을 의미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은 떨어지지만 범위는 넓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머스 관리자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스 관리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관리하는 도구인데요. 카탈로그는 이커머스 제품은 물론 여행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거래 가능한 서비스를 직접 등록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커머스 샵은 쇼핑몰 계정을 연결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메뉴로 계정 추가를 통해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커머스 샵을 등록하면 페이스북 계정에 제품이 노출되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구매하기 버튼이 생성되는 이커머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커머스 관리자의 카탈로그에 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으로 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수동 양식을 사용하여서 제품을 일일이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관리 제품이 50개 미만인 경우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피드 방법은 스프레드 또는 XML 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적으로 추가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너 플랫폼은 픽셀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품을 가져오고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인데요. 인벤토리 크기가 크거나 변경이 잦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픽셀은 파트너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제품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배치 API는 개발자가 단일 HTTP 요청에 여러 제품을 추가해주는 방식인데요. 대규모 비즈니스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동, 파트너 플랫폼, 픽셀의 경우는 제품 유형만 등록이 가능하고 데이터 피드나 배치 API는 모든 유형의 인벤토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커머스 관리자에서 광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커머스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광고는 쿠폰, 트래픽 광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 등이 있습니다. 쿠폰은 샵에서 쿠폰을 만드는 기능으로 금액을 할인하거나 무료 배송, 구매 혜택을 선택하여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 광고에서는 광고 소재의 크리에이티브 소스를 카탈로그로 선택하면 제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행동 등에 따라 자동으로 노출시킵니다.
메타픽셀 또는 SDK에 연결하여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메타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는 관심사, 의도, 행동 등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관련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광고인데요. 여기에는 5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맞춤화입니다. 고객의 행동이나 관심사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나 크리에이티브를 자동으로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시 게재입니다. 각 제품에 따라 개별 광고를 구성하지 않아도 모든 제품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주고 홍보해주는 자동화 캠페인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리타게팅인데요. 웹사이트나 앱 고객을 리타게팅하여 고객이 둘러보고 구매하지 않은 제품도 상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신규 고객 확보인데요. 웹사이트나 앱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광범위한 타겟팅을 활용하여 유사한 제품에 관심을 보인 새로운 사람에게 도달시켜줍니다. 마지막 장점은 일반 재고입니다.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재방문하도록 재고 목록 사이의 광고 캠페인에 제품 상세 정보가 노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까지 커머스 관리자에서 광고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내용인 메타 콘텐츠에서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크리에이터와 퍼블리셔가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수익화는 총 5가지가 가능한데요. 인스트림 광고, 라이브 인스트림 광고, 구독, 스타,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들도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화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지만 수익화할 수 없는 콘텐츠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금지된 형식, 금지된 행위, 제한된 카테고리, 금지된 카테고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화 가능한 5가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트림 광고는 동영상에 포함할 수 없는 짧은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스트림 광고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팔로워 5,000명, 유효 조회 시간 6만 분. 이 6만 분은 60일간의 기준입니다. 페이지 활성화 동영상 5개를 충족하여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용 인스트림 광고는 라이브 방송을 말하는데요. 수익 창출 요건을 보면 팔로워 10,000명, 유효 라이브 조회 시간 6만 분, 총 조회 시간 60만 분. 이것도 60일간 기준이고요. 페이지 활성 동영상 5개, 여기서 3개 이상이 라이브 방송이 포함되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독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구독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초대받은 일부만 이용이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타는 아프리카 TV 별풍선과 기능이 유사한데요. 라이브 방송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팔로워 수가 연속 30일 이상 500명을 돌파하여야만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브랜디드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를 협업하는 방식인데요.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 콜라보 관리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수익화할 수 없는 콘텐츠 형식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불가능한 경우는 금지된 형식, 금지된 행위, 제한된 카테고리, 금지된 카테고리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된 형식인데요. 금지된 형식에는 정적인 동영상, 정적인 이미지 설문, 이미지 슬라이드쇼, 반복 재생 동영상, 텍스트 짜깁기, 포함된 광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지된 행위인데요. 참여율들을 위한 낚시성 콘텐츠거나 먹을 수 없는 물질을 섭취할 경우, 잔인함 장면을 표시하거나 약물, 담배, 주류를 소비할 경우, 탈이나 기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된 카테고리인데요.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 문제거나 참사 또는 분쟁, 불쾌한 활동, 성적 또는 선정적인 행동,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금지된 카테고리인데요. 금지된 카테고리는 설명이 잘못 들어가져서 제가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인 경우,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료 정보인 경우에 금지된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패밀리 커뮤니티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메타 광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플랫폼에서 불시 삭제하고 노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자면 페이크 계정, 혐오 용어, 폭력과 선동 조장, 따돌림 및 괴롭힘, 스팸이나 성인 나체 및 성적 행위가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관한 거짓 주장, 제한된 상품 판매 및 거래, 홍보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접 촬영한 경우 공유 권한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자해행위를 미화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는 노출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으로 입찰 구매와 미디어 플래닝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머신러닝으로는 미디어 플래닝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은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목표를 캠페인 목표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머신러닝과 캠페인 목표는 관련 없이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사 타겟에서 사용할 소스 타겟의 규모는 1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유사 타겟의 규모는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10에 가까울수록 맞춤 타겟과 유사하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10이 아니라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맞춤 타겟 소스는 광고 그룹당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카탈로그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명칭은 커머스이며 제품을 직접 등록하거나 파트너 플랫폼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카탈로그의 명칭은 커머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하면 행동당 비용 CPA를 낮출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모수를 얻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 픽셀을 설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픽셀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웹사이트에 메타 픽셀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메타 광고에 대해 배워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